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2-20 회의하기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 교환을 통해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회의를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각각의 의견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결론을 만들도록 촉구하기도 합니다. 참석 구성원의 감정이나 심리적 태도를 교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정신적인 대립을 해소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회의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회의가 필요합니다. 조직 구성원에게 공통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고 회의를 통해서 직면한 문제나 과제를 고민하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직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두 번째 회의가 필요한 이유는 의사결정의 이유입니다. 조직에 닥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모으고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고 의사결정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이 회의를 개최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세 번째로 회의가 필요한 이유는 의사소통 때문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갈등에 부딪혔을 때 서로의 감정을 공식적으로 교환하고 정리할 기회가 됩니다. 회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컨벤션입니다. 한 주제의 전문 직종에 한해 정보를 전달하는 대규모 대회를 말합니다. 컨퍼런스입니다. 사교 행사, 관광 행사를 동반하고 전문적 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나 회담, 협의가 있습니다. 미팅입니다. 결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단과 함께 수행하는 모임으로 예를 들어 스터디 모임이나 조별 회의가 있습니다. 포럼입니다. 공개 토론회를 말하며 심포지엄보다는 청중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줍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심포지엄은 특정한 테마를 놓고 2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각자의 견해를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 자유토론이 있습니다. 패널 디스커션입니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명하기 위해서 청중 앞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함께 논의합니다. 워크숍입니다. 특정 문제나 과제에 대한 새로운 지식, 기술, 통찰 방법들을 서로 교환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세미나입니다. 교수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공동으로 토론, 연구하도록 하는 교육 방법을 말합니다. 회의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나 지시를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의견의 교환 능력을 통하여 집단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합시켜 줍니다. 세 번째로는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번째로는 많은 사람을 참여시킴으로써 사기를 높이고 소속감을 높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기개발과 상호개발의 기회를 줍니다. 회의의 3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제입니다. 의제는 의논할 문제를 뜻하며 회의에 내어놓기 적합하여야 하고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성원입니다. 구성원은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의제에 관해서 흥미나 관심, 지식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리더입니다. 회의 리더는 참여와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론을 정리하여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의의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의 준비 단계입니다. 회의 장소와 회의 일시를 지정하고 회의 안건을 준비합니다. 회의 참여자를 선별하고 회의를 공지합니다. 두 번째로 회의 진행 단계입니다.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설명하면서 발언과 토론을 합니다. 회의의 결론을 내리고 정리하고 공유하게 되며 다음 일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회의 이후의 단계입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유하게 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로 회의 공개의 원칙입니다. 회의는 공개된 가운데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정족수의 원칙입니다.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참여자 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1의제의 원칙입니다. 회의에서는 언제나 한 의제만을 다루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발언 자유의 원칙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인권입니다. 다섯 번째로 폭력의 부정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로 회원 평등의 원칙입니다.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회의의 일원인 이상은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는 것이 회원 평등의 원칙입니다. 일곱 번째로 과반수 또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각 기관의 회칙이나 안건에 따라서 과반수 또는 제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일 때는 가부 결정이 됩니다. 여덟 번째로 소수 의견의 존중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라 할지라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입니다. 일단 부결이 된 안건은 그 회기 중에 다시 상정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열 번째로 회기 불계속의 원칙입니다. 어떤 회기에서 상정된 의안이 그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의안은 폐기되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법입니다. 첫 번째로 발언권을 얻는다. 두 번째로 동의, 의견을 제출한다. 세 번째로 제청을 얻는다. 네 번째로 의장이 동의, 의견을 선포한다. 다섯 번째로 동의에 대해서 토론한다. 제안 설명을 하고 질문하고 토론한다. 수정안과 재수정안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여섯 번째로 토론이 종결되면 표결에 붙인다. 일곱 번째로 의장이 표결의 결과를 발표한다. 다음으로 의장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두 번째로 토론이 의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한다. 세 번째로 제청된 동의는 반드시 토론과 표결 과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네 번째로 같은 회기 내의 회의에서 한번 표결에 붙인 의안은 번안 동의가 없는 한 재상정하지 않는다. 번안 동의는 한번 의결된 의안을 다시 도의해서 결정을 뒤집는 동의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수인에게 발언을 독점시켜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로 토론 중지의 동의가 없어도 토론 중지에 대한 찬반을 회원에게 물을 수 있다. 일곱 번째로 동의가 성립되면 의장은 동의의 전문을 다시 낭독해야 한다. 여덟 번째로 의장이 토론에 참여하고 싶으면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회원의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야 한다. 아홉 번째로 의사진행 방해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열 번째로 회의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의장은 폐회를 선언할 수 있다. 11번째로 가부 동수일 때 의장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정권을 행사한다. 12번째로 의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회의에 붙여 표결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을 경우 회원은 그 결정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13번째, 의안이 결정된 것을 선포 발표할 때는 의사봉을 3번 쳐야 한다. 다음은 회의에 참여하는 법입니다. 첫 번째로 발언은 의안의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한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발언하고 있을 때는 발언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발언한다. 네 번째로 제안 설명을 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시킨다. 다섯 번째로 모든 발언자의 말을 경청한다. 여섯 번째, 동의할 수 없는 발언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말고 부드럽게 질문한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회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익명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게 한다. 낮은 직위의 직원들은 남들의 반응을 걱정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익명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게 하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리 준비시킨다.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온 리스트를 빠르게 공유하면 그 자리에서 회의 진행이 빨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장소를 바꾸어 회의한다. 항상 같은 장소에서 회의하기보다 가끔씩 장소를 바꾸어 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로 용어를 정리한다. 서로 간에 용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고 느껴집니다. 다섯 번째로 온라인으로 회의한다. 온라인 회의 방법은 한 군데 모여서 말로 진행하는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직원들의 호응도 매우 좋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포스트잇을 적극 활용한다. 포스트잇은 회의를 시각화하는 데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일곱 번째로 꼭 필요한 사람만 참석시킨다. 사람이 많을수록 말은 많아지면서 행동은 적어집니다. 그러므로 회의에서 논의할 결정이나 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참석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회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회의의 목표에 집중한다. 회의 시 방향성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성공적인 시간관리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회의는 최대한 짧게 해야 한다. 회의는 꼭 필요할 때만 하고 회의는 최대한 짧게 해야 합니다. 열 번째로 실시간으로 기록한다.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진행하면 효과적인 회의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회의하기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